한국의 기독교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한때 전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 2위를 기록하며 부흥기를 맞이했던 한국 교회는 이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감소하고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조차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진 신앙이 자녀에게 전해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여전히 기독교 중심 사회로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는 다른 나라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저희가 미국의 기독교 시스템을 오래 분석해보고 가장 결정적인 비결을 찾았습니다. 바로 크리스천 스쿨입니다. 이 학교들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여 다음 세대의 기독교 리더들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아예 없는 걸까요? 한국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한번 논의해 볼게요. 크리스천 스쿨이란, 크리스천 스쿨은 단순한 사립학교가 아닙니다. 신앙 중심의 통합 교육을 실현하는 곳으로 학생들이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한 삶을 살도록 훈련합니다. 크리스천 스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성경 중심 커리큘럼입니다. 예를 들어 과학 수업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먼저 탐구하며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가르칩니다. 문학 작품에서도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도덕적 교훈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크리스천 스쿨은 공립학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립학교는 종교와 교육을 분리하며 세속적인 가치관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반면 크리스천 스쿨에서는 도덕 교육, 정기적인 예배 그리고 기도가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습니다. 크리스천 스쿨의 영향력. 크리스천 스쿨은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먼저 신앙 전수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크리스천 스쿨 졸업생은 상당수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해지고 다음 세대가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됩니다. 또한 신앙적 리더를 양성합니다. 크리스천 스쿨 졸업생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며 기독교적 가치를 사회에 퍼뜨립니다. 예를 들어 전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크리스천 스쿨 교육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또한 미식축구 선수팀 태보오는 신앙을 바탕으로 스포츠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크리스천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안정과 도덕적 리더십을 제공합니다. 도덕성과 윤리를 강조하는 교육 덕분에 크리스천 스쿨 출신들은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 미국의 크리스천 스쿨들은 주로 대형 교회의 지원, 학부모 기부 그리고 학비로 운영됩니다. 교회는 학교의 재정적, 영적 지원을 제공하며 학부모들은 학교와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또한 교사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학생들의 영적 멘토가 됩니다. 교사들이 보여주는 신앙과 삶의 본보기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 신앙을 다지고 봉사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 모든 활동이 합쳐져 학생들은 학문적으로도 우수하고 신앙적으로도 깊이 있는 인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국엔 없을까?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시스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공교육 중심 사회입니다. 공교육을 받아야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성공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성공의 가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를 선호하며 대안학교나 종교적 학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는 주로 신앙 활동이나 신앙 교육에 초점이 잡혀 있고 학교 시스템과의 연계는 많은 시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크리스천 스쿨을 도입하고 널리 확장시킬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대형 교회들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소규모 크리스천 학원을 운영하거나 예배와 교육을 통합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정치계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 정치계는 기독교인들의 눈치를 전혀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이 올해 8월 한국 교회에서 간증을 한 것은 한국과 미국 기독교 간의 강력한 연대를 보여줍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인사로 이러한 방문은 미국과 한국의 신앙적, 정치적 협력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를 활용해 크리스천 스쿨 확장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천 스쿨이 정규 학력을 인정받아 대학교 진학 시에도 피해를 보지 않고 제도권 내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교회와 신앙단체가 협력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독교는 힘을 모아 한국 정서에 맞는 기독교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크리스천 스쿨이 정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크리스천 스쿨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성공 사례를 배우고 이를 한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한국에서도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고 교회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스쿨은 단순한 학교가 아닙니다. 이곳은 신앙과 학문을 결합하여 다음 세대의 리더를 키우고 기독교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크리스천 스쿨을 통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한국에도 크리스천 스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이 비전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